지난번에 그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주식이라는 관점을 한번 제시해 주셨거든요. 예. 요거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흡수한다는 거는 결국은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이 있으면 지금 통화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통화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산업의 특정 산업이 이 돈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흡수를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죠. 실적이 받쳐주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이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가치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건데 통화량을 흡수를 하긴 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없으면 이제 약간 허수처럼. 왜 그러냐면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매출과 실적이 생기면은 뭘 더 확장할 수 있냐면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매출과 실적이 안 나오면은 추가로 고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로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적자가 고정 비용이 느니까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 좀비 기업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채권도 안 좋고 채권 등급에도 안 좋고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과연 통화량을 흡수할 만한 그러니까 통화량을 흡수한다는 건 결국은 그 산업에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그 인력들이 투입이 됐을 때 매출과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주 자체를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려아연이죠. 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오리온이라든지 예를 들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뭔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주식들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느낌이 바뀐 게 뭐냐면 통화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너무 많은데 저 브랜드는 물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제 소주 값이라든지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근데 통화량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뭔가 규모가 작다. 브랜드는 항상 그 자리고 너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통화량을 흡수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제일 뭔가 좀 현실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어떤 정말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게 환경 그린 에너지. 환경 그린 에너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력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원자력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저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볼 일이 많은데 정말 크거든요. 방공호부터 해서 이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잘못되면 진짜 일대가 완전히 끝장이 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원자력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말 작게 만들어서 최악의 상황이 잘못돼도 근데 너무 크게 뭐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흔히 뭐 핵폭탄급의 그런 재앙이 우리가 뭐 왜냐면 뭐 일본 같은 사태도 보고 러시아도 근데 한번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되면 너무 이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기술이 더 발전해서 과거에는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크게 만드는 게 물론 효율은 좋겠지만 효율은 좀 더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면 그런 것도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인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미래가 발전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흡수한다는 게 시중에 이렇게 돈이 풀리면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사람들이 사면 그 돈이 그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흡수할 수 있는 그게 거고. 흡수하는 거죠. 또 그 기업에서 뭐 시설 장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뭐 공장도 짓고 반도체 같은 거, 배터리 같은 거. 그러면 대출 받으면서 또 돈을 끌어올 수도 있어서 또 통화량을 흡수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흡수라는 게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출을 하면 새로운 통화가 더 생겨버리는. 약간 왜냐면은 이제 대출을 받는 순간
새로운 통화가 더 많이 생기는 약간 관점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사실은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럼 기업 가치가 이제 막 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 올라가면 그러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엄청 이상적인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뭐 말씀해주신 플랫폼, IT, 뭐 이런 배터리 이런 쪽으로, 그럼요. 그린 뉴딜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는 주식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식품주나 이런 것들은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과도한 거고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물가가 그게 올라가 버리면 전체 물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플랫폼이라든지 전기차나 뭐 게임이나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정부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돼. 발전해라. 약간 이러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한 종잣돈이 뭐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 주식이 없어. 너무 좋네. 지금 주식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건가요? 들어가기? 너무 좋죠. 지금은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만약에 반 정도?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를 종목을 한 4개 정도? 4개 정도로 해서 딱 이제 분류를 해서 일단은 1,500만 원 정도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브 같은 거 좀 성장성 있는 거 주식을 사도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많이 빠진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미국 주식은 안 들어가요. 미국 주식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뭐 이것도 막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과거에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돈이 잘 모이지 않는데요. 열심히 맨날 사는 것 같은데 돈이 모이지 않고 너무 하루하루 소비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삼성전자를 사 모으게 됐다. 너무 재밌다. 아르바이트가 재밌다. 왜냐면 보세요. 현금이 1,000만 원 있는 거하고 1,000만 원 대신에 삼성전자가 150주가 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를 150주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계속 빠른 속도로 모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냥 조금 제가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0주가 있다라고 하면 미래가 잘 됐으면 좋을까요? 안 됐으면 좋을까요? 잘 되면 좋지. 그러니까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야. 빨리 뭔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가 한 1,000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래가 늘 긍정적인 거예요. 미래는 발전할 거고 미래가 발전하면은 나의 자산도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래가 잘 안 돼요? 나의 자산도 쪼그라들겠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월급을 1,000만 원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참 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약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요즘 워낙 각박하겠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3, 4년 전에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너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가 1,000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150주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가 생기냐면 내가 빨리 삼성전자 500주 모아야지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내가 더 좋은 차 탈 거 안 타고 놀러 갈 거 덜 놀러 가면서 삼성전자를 막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죠. 굉장히 밝아지면서 물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젊은 청년으로서 그게 어떤 포지션이냐면 내가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소외당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힘드냐면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은 왜 머물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너무 그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스트레스와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자기의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아까 말씀한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난 1,500만 원 정도 삼성전자 사고 500만 원 정도는 뭐 2차 전지 관련주 사고 뭐 500만 원 정도는 플랫폼 사고 뭐 이런 나머지는 좀 게임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래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의 자산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1,000만 원의 가치인데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그렇죠. 미래에 대한 베팅,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아껴서 모아서 이 돈을 모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져? 너무 화가 나는 건데 이제 주식을 사 모으면 세상이 발전할수록 나는 소외당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그게 사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굉장히 바꾸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소중한 게 일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하니까 일이 너무 재밌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삼성전자 1,000주를 사 모았다.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 같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간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삶의 여러 분야에서의 그 적극성 그런 것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가 잘 될수록 내가 같이 잘 될 수 있다. 내가 여기에서 아주 작은 물량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저 화려한 어떤 기술 개발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내가 뭔가 같이 저 큰 배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걸치고 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그러니까 현금만 갖고 있으면 진짜 뒤처지는 거고. 뒤처진다기보다는 이제 현금을 활용을 잘하면 좋은데 사실은 실전 투자에서 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이 굉장히 아까 전에 이분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입이 높으세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너무 소비적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한 달에 200을 모아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1년에 사실은 200이라는 그러니까 한 달에 200을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또 뭔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어떤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1년에 왜냐면 뭐 집은 막 뭐 몇십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서 언제 억을 모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왜냐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그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언제 또 지금은 7만 원이지만 뭐 경기가 정말 또 어떤 반도체는 호황이 되면은 순식간에 또 2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2배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7만 원인데 작년에 지겨웠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6만 원 전에 많이 매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만 원?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인데 진짜 순식간에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런 관점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언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튼튼하기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쪽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플랫폼은 엘리트들을 모두 흡수하고 있거든요. 인재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더 속도가 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이겠지만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미래 긍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저는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관점을 그런 포인트에서 찾거든요. 뭔가 이제 자본주의의 이 변동성과 이 어떤 불안이 결국은 저는 어떤 거라 생각하냐면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그 자본이 몰려서
뭔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화나는 게 LG화학이 배터리를 투자하길래 미리 투자해놨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간다는 관점, 주식에 투자한다는 관점을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꾸면 조금 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2억을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우리가 흔히 하면은 뭐 200만 원씩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서 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엄청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해 가는 거죠. 엄청 사모아 버리니까 내가 비싼 차 살 거 나는 내가 미래에 투자하겠다. 어차피 이 IT 이 기업이 발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와,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데 내가 여기 같이 타느냐? 왜냐면 올라탄다는 게 뭐냐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고. IT 기업이 발달은 이 세상이 더 빠르게 발전하면 같이 올라타버리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으로 종잣돈이 있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의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그럼요. 그래서 한 4개 종목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가고 왜냐면 그 취향이거든요.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엔터를 좋아해서 하이브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 최첨단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도체도 좋아할 수도 있고 2차전 그거는 이제 제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생각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제 월 이렇게 본업에서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소득을 벌면은 거기에서 생활비 빼고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지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이라든지 오리온 이런 거를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건 느린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음식료업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주에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브랜드 파워 갖고 있는 것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방어해 주긴 하겠지만 세상이 이 변하는 속도에 올라타는 거는 좀 느리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제가 이제 투자를 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예,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관점에 해당되는 주식 또는 섹터를 골라서 그럼요. 투자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락거지라든지 2030은 굉장히 힘들고 너무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20년보다 앞으로 20년이 훨씬 더 빠르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는 뭐냐면 과거를 계속 지켜보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4년 전만 해도 누가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적극적으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저는 벼락거지라는 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고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꼭 내가 어떤 목돈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이 세상을 변해가는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는 진짜 막 일주일 뭐 내일 당장 일주일 후에 부자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주식으로 하면은 뭐 한 5년? 한 3년, 5년 이렇게 보고 종잣돈 3천으로 이렇게 굴리면 그것도 충분히 큰 액수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너무 펼쳐질 산업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상이 계속 펼쳐질 거고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기회가 생길 거고 계속 기회가 생기면서 기존의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돈이 아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뭔가 조금
뭔가 좀 위축된 거나 저는 그런 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보람 있다고 한 게 아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분이 어떤 주식을 모아가면서 굉장히 일을 더 즐겁다, 일이 즐겁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어떤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변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는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변에서 그 주영님 보셨을 때 친구분들 그때 이제 한 3천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한 5년 지나서 한 2억 만들고 5년도 안 걸려요. 3년? 3년. 2, 3년이면 걸려. 왜냐면 친구들이 돈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돈을 가져와요. 돈이 어디서 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주영아 나는 한 달에 뭐 100만 원밖에 적응 못해라고 했는데 이걸 사 모으다 보니까 재미가 있나 봐요. 점점 더 자꾸 느는구나. 200을 가져오고 300을 가져오고 400을 가져오고 이게 순식간에 이제 왜냐면 이제 실제로 그렇구나.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처음에 할 때 주식이라는 게 위험하다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가다 보니까 아유 이렇게 지겨울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이거는 전혀 뭔가 불안하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막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순식간에 이제 커지고 그게 커졌을 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주식 좀 올랐다 이러면은 뭐 순식간에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목돈이라고 하면 보통 그죠 사실은 이제 2, 3억이 일단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기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2억 가까이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냐면 그 주식을 잘 사모으다 보면 언젠가 또 기회가 오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주식을 사는 것이네요. 그거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은 그렇죠. 관점이죠. 계속 시작해야 모아가면서 더 욕구가 생기는 거고.